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예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세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드디어 대구 달서갑의 공천을 받았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유영하가 대구 달서갑의 공천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맞불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달서갑에 공천하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맞불 출마설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7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단수 추천하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며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하고 유 변호사를 공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들이 연석회의에서 조원진 대표의 달서갑 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상모 대구시당 위원장은 유수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들은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이를 응징하기 위해 조원진 대표가 달서갑에 출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위원장은 또한 조원진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당원들이 총의가 중요하다며 출마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대표의 달서갑 출마 결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출마가 결정되면 유영하 응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컷오프된 현역 홍석준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다 했다는 겁니다. 전략 공천을 했군요. 유영하 씨가 대구 달서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맞불 출마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들은 조원진 대표를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오래전부터 7년 전부터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탄핵 무효를 외쳤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애국적인 마음이 더 앞섰던 겁니다. 유영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입니다. 저는 조원진 대표를 응원합니다. 조원진 대표가 대구 달서갑에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제 개인적인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그 다음 뉴스 갑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기사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번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국힘 1당이나 2당을 찍겠다. 즉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찍지만 지역구는 비례는 천만의 말씀. 비례는 싫어. 그 당은 내가 싫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구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지만 비례는 아니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도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표입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이거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월 25일부터 이렇게 3월 1일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자, 국민의힘을 찍겠다, 지역구를 찍겠다, 이건 비례대표를 찍겠다가
2월 25일에는 3%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2월 27일하고 29일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냐? 5% 차이가 났습니다. 아,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지만 비례는 국민의힘 안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게 5%가 됐어요. 그 다음 일주일 뒤에 3월 1일 날 국민의힘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지만 비례는 안 찍을 거야. 9%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 교차 투표의 비율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꼬라지는 꼬라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하는 지역구 공천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쟤들은 안 되겠어. 비례는 내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들 찍어주지만 비례는 내가 거치고 안 찍어줄 거야 라고 하는 비율이 국민의힘의 경우에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 3%, 5%, 10%, 9%까지 올라갔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처럼 제 3당에서 저는 타겟을 정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선거의 정의만큼은 확보해야 돼 라고 하는 국민의 숫자가 한 1,500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1,500만 명이 우리 당을 찍을, 내일로 미래라고 하는 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모여라. 그들이 모여서 단합된 모습만 보이면 1,500만 표의 비례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벌어지잖아요. 점점 지역구와 비례를 교차 투표했다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벌써 10%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요. 의사 정원과 관련돼서 심상치 않아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전공의에 이어서 일부 의대 교수들도 사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잠깐만 읽어봅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송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5일 어제입니다. 40곳 의대가 40개의 의대가 써낸 증원 규모가 정부 계획 2,000명을 훨씬 웃도는 3,401명으로 확정되면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이날 강원대 의대 유세민 학장과 유운종 의학과장은 의대 증원 신청에 반대하는 삭발투쟁을 벌였습니다. 현재 정원 93명을 2배인 186명으로 늘릴 계획인 원광대 역시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밝혔습니다. 배대환 충북대 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보직에서 사임한 교수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수 의견을 대표해 본부의 입장을 전달했고 교육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약속받은 뒤 일부 증원에 동의했었다. 그런데 본부가 이를 초과해 신청했다며 총장이 등록금 수입을 노린 것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보직을 사퇴한다는 겁니다. 사퇴가 심상치 않아요. 동아일보가 오늘 아주 매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동아일보 송평인 기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아주 뭐라 그럴까 강합니다.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 얘기는 지금 이 기사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칼럼이라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적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매년 2,000명을 5년간 뽑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본다는 식의 것은 인정할 수 없다. 2,000명씩 뽑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1,000명씩 줄여서 뽑는다. 그게 쉽게 되겠는가? 대학에서 증원을 신청한 규모가 2,000명을 넘어 3,400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학의 위상과 재정 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총장의 요구가 의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2,000명 증원 계획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대중 때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사법 합격자는 한꺼번에 1,000명을 늘린 게 아니라 100명씩 5년간에 걸쳐서 1,000명으로 늘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군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렸다. 사실이 아닙니다. 매년 100명씩 5년간 늘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속인 거죠. 국민을. 자, 또 합격자가 김대중 때만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전두환 때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었고 김영삼 때도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 즉 김대중 이전에 전두환, 김영삼 때도 늘렸다는 겁니다. 자, 의대 정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늘려왔다면, 자, 김영삼 때 전두환 때 늘렸고 김영삼 때 늘렸고 김대중 때 늘렸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늘려왔다면 의사 정원도 이런 식으로 늘린다면 공감이 갔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대중 때 언급이 무엇보다 뜬금없는 것은 노무현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1,700명으로 늘어난 사실을 제쳐두고 더 먼 시절 이야기를 했다. 법조인 출신이 변호사 1,700명 시대에 옛날 1,000명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감각이 둔하다. 변호사 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회 곳곳에 법치를 확실시켰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서울대의 경우 합격자 수가 500명으로 늘어나자 법대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대까지 40원은 학생이 늘어나 1,000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문과 저체가 40판이 됐다. 결국 사실낭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로스쿨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로스쿨이 만들어졌다. 로스쿨 정원 2,000명도 막연히 정한 과다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 정원 1,500명으로 줄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도 1,200명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수입료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배고픈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사건이 되지 않았던 것까지 사건을 만들면서 오히려 공급의 수요를 창출한 측면도 있다.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더 무섭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더 무섭다. 그렇지 않아도 툭하면 소송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계산할 때 대책 없이 변호사 숫자만 늘려 툭하면 소송을 늘리는 일이 벌어졌다. 의사는 건강보험 체계 속에 있어 의사가 늘어난다고 이미 싼 병원비가 더 싸지지 않는다. 의사 정원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부족한 지역의 부족한 숫자와 그리고 필수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 확보다. 그러나 의사를 몇 명까지 늘려야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포화 상태가 되고 배고픈 의사들이 생겨 지역의와 필수의에 머물까? 의사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게다가 배고픈 의사들만 지역의와 필수의에 머무는 건 바람직한가?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지역의와 필수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진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의와 필수의에 대한 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감기만 선진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비싸서 감기 정도는 병원에 안 간다. 우리도 감기 정도는 함부로 병원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개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지역의와 필수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너무 길어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자, 이 편지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자, 제가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당의 최고위원 이상로입니다. 저는 MBC 카메라 출동 기자 출신이며 파리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10여 권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파리 특파원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파리에서 병원을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책을 10여 권 출판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시스템론자입니다. 저는 정부의 개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비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의 수적 부족이 아니라 의사의 지역적 분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의 지역적 분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른 의료비의 차등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보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의 행위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치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또는 여의도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당을 만들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창당은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일로 미래로 정당에 많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이 뭉치면 5세 정도는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으로 시청자를 감동시켰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911-4874이며 제 이메일은 ctlovely@mail.net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홈페이지는 www.내일로미래로.org입니다. 인터넷에 내일로 미래로만 입력하셔도 쉽게 저희 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초반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나보다 전능한 인간들이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나보다 전능한 인간들이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자,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 가족까지 합치면 비례대표 한 5장석은 문제없이 확보할 겁니다. 저렇게 삭발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창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정당의 플랫폼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빨리 내로 미래로 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광고 읽어드립니다. 광고가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한 국가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한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의료 사태, 이번 의사 정원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노예가 됩니다. 보시잖아요. 침묵하면 노예돼요. 침묵하면 노예가 됩니다. 왜 침묵하죠? 왜 노예가 되죠? 의사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저하고 함께 노예에서 탈출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조선일보에 자주 유근일 씨가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델리의 유근일 고문이 낸 광고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닥쳐온다. 4월 10일 총선에서 결판난다 하는 겁니다. 이번 정부는 윤석열, 한동훈과 이재명과의 싸움이 아니다. 자유냐 비자유냐의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유주의자고 이재명은 비자유주의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다. 자유 있는 민주주의는 윤석열, 한동훈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민중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어찌할 것인가? 지난 3월 1일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답해야 한다.
자유같이 소생이 될 것인가 죽음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즉 윤석열을 택할 것인가 이재명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라. 윤석열은 자유다 라고 6·1 언론인 6·1 씨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자, 제가 6·1 언론인 선배니까 6·1 선배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왕 돈 들여서 광고할 것 같으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광고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란 씨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수술을 또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문제였던 어깨가 또 문제가 생겨서 팔염수감 중 이쪽 어깨만 2번 수술하셨습니다. 핀이 내려앉아 이대로 두면 어깨를 못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고 작년에 수술한 자리를 이제 겨우 1년이 되는데 69세의 나이에 계속 2년 연속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되고 힘 빠지고 눈물이 납니다. 형 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보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니 돈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형 집행정지 신청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사면이 돼서 편하게 수술 받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몸이 계속 안 좋으셔서 수술 이후에 폐혈증까지 오셨는데 이번 수술을 어머니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힘 주시길 딸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6·1 선배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이는 자유주의자고 이재명이는 비자유주의자다. 난 틀렸다. 둘 다가 아니다. 윤석열도 이재명이도 둘 다가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40총선에서 윤석열을 찍어도 안 되고 이재명을 찍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1 선배는 언론계의 선배로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거면 정유라 씨 광고도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후배로서 드립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좀 아침 뉴스 브리핑이 깁니다. 기사거리가 많아요. 사법농단 1심 무죄로 풀려난 양승태, 무죄 풀려난 건 이미 풀려났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양승태가 로펌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자, 자세한 기사를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양승태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예, 법률적으로 무죄를 받았죠. 그럼 양승태 씨가 훌륭한 대법관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걸 지적해주고 있지 않아요. 양승태가 무엇을 추진했느냐, 대법원 때. 국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추진했었어요. 즉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위에 대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위에 상고법원 하나 만들어서 이 대법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원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헌법재판소보다 더 위에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자, 양승태가 추진한 상고법원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립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올라가야 하는 최고의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 양승태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가 하면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을 하나 두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상고법원을 동일 레벨에 놓고 대법원이 위에 딱 올라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추진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때 상고법원 하나 들으면 3심이나 4심까지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야?
너희들은 완전히 귀족으로, 귀족법원으로 지금 머물라고 그러지. 그래서 다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양승태가. 그래? 상고법원 안 만들어주면 대법원에 올라오는 건 상고심, 이거 무조건 다 60% 지금은 심리불속형이라고 그래서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거. 그래, 지금 현재 60%에 80%로 올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우리 상고법원 안 만들어주면. 그래, 보여드릴게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상고법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양승태가 목리 부린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해법원 행정처가 충력으로 밀던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될 상황이 놓이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확대를 후속제 건의문으로 내건 것이 발견됐어요. 60에서 80%였어요. 양승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 상고법원 안 만들어주지? 오케이. 국민들 좀 고통 겪어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걸 60%에서 80%로 올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고통만 이기냐? 국민만 고통을 먹는 겁니다. 심리불속행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형 로펌으로 가야 돼. 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대법관 출신이 있는 로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형 로펌은 전직 대법관을 스카우트하고 이들에게 거액을 지불합니다. 50억, 100억씩 줘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이 1년에 100억 된다고 김영란 씨가 증언까지 했어요. 또 대형 로펌은 대법관 예비 후보자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줘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권영주 씨 한번 대법원장 후보에 올랐었죠. 변호사들도 패소한 당사자들부터 소송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심리부적격 판결 내면서 변호사 비용은 진 쪽에서 몰아내라. 그러니까 변호사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수임료 받는 거예요. 이 모든 비용은 국민들이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읽어드리고요. 그런데 양승태는 어떻게 된다? 이번에 어디로 간다? 로펌으로 가요. 양승태는 60에서 80%까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율을 늘려라.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더 국민들은 대형 로펌을 찾아가야 돼. 쓰레기통으로 안 들어가려면.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양승태예요. 양승태. 이 사람이 지금 대형 로펌으로 찾아가. 이 사람 대형 로펌으로 가면 돈 엄청나게 벌 겁니다. 떼돈을 벌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로펌에서. 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걸 60에서 80%로 높여주신 우리 구세주 같은 대법관 출신 양승태 씨가 여기 왔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죠? 국민들이 부담한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양승태는 로펌 가면 안 돼. 그만둬야 돼요. 양승태는 변호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양승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비율을 60에서 80%가 늘려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점점 더 로펌으로 가. 로펌으로. 대형 로펌으로. 대형 로펌만 돈을 벌어.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양승태예요. 이 사람이 지금 로펌으로 간답니다. 얼마나 로펌에서 고맙겠어요? 구세주지. 이 사람 눈에 뭐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인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 눈에는 돈밖에 없어요. 머릿속엔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우리나라 조중동 이런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상로 기자밖에 없습니다. 양승태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비판해야 해요. 양승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말이 돼요?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원으로 올라온 거 오죽답답하면 3심까지 올라왔겠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린 게 80%가 넘게 만들어준 사람이 양승태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모르겠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 3년 지나면 또 이제 김명수도 대형 로펌 간다고 나올 겁니다. 자, 광고합니다. 두고 보세요. 몇 년, 이제, 규정이 몇 년 있죠? 대법관하고 로펌 가는 게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 가는 거. 그거 끝나면 김명수도 곧 나올 겁니다. 제가 인사 막 자기 사람들 막 심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로펌에서 서로 오라고 그러겠죠. 이제 김명수도. 예,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부터 토론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말 경선 투표를 광화문 동아면세점에서 합니다.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요. 투표자가 직접 투표지에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현장에서 발열정자를 써서 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에 자기의 도장을 꽉 찍어줄 사인을 날인한 투표관리관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000원을 보내주셔도 좋고 470만 원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금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미래당의 후원 계좌입니다.